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동 요리의 신체적 기능과 진단적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 요리의 신체적 기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 요리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동 요리의 진단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요리 지도서는 아동 요리 지도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아동의 심리 상태는 물론이고 신체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영역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물론 그를 통해 아동의 내면 세계는 물론이고 아동이 받아들이고 있는 외면 세계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요리 지도사가 아동의 요리 활동을 관찰하다 보면 아동이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사소통이 얼마나 가능한지, 발달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사회성은 어떤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진단 도구보다 요리 활동은 매우 유용하고 다양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리 활동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아동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사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아동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아동이 있는 그대로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요리의 신체적 발달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오감을 발달시켜줍니다. 요즘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교육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 요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오감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될 만큼 현재 교육의 화두가 오감 만족 교육입니다. 오감을 우선하는 교육이 중요시되면서 학습 위주의 교육이 놀이 형태의 교육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대표되던 아동교육기관에서 교구활용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놀이학교나 교육원, 다양한 형태의 교구 중심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비싼 교육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 아동의 오감을 자극하고 창의성 발달을 위해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오감 만족 교육 콘텐츠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동에게 요리만큼 다양한 오감을 만족시키는 교육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엄마가 직접 지도한다면 요리를 통한 오감 만족만큼 저렴한 교육도 없습니다. 오감은 통상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가지 감각을 말하며 외부의 자극에 따라 신체에 있는 감각 수용기관이 반응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시각의 감각 수용기관은 눈이며 사물을 보게 되면 망막이 인식하여 시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됩니다. 청각의 감각 수용기관은 귀이며 소리가 나면 달팽이관이 인식하여 청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됩니다. 후각의 감각 수용기관은 코이며 냄새가 나면 코 안의 비점막이 인식하여 후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됩니다. 미각의 감각 수용기관은 입안의 혀이며 맛이 나면 혀가 인식하여 안면신경이나 설인신경을 통하여 뇌에 전달됩니다. 촉각의 감각 수용기관은 피부이며 피부는 온도, 통증, 질감을 인식하여 척수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됩니다. 결국 오감을 자극한다는 것은 결국 뇌를 자극하는 것이 되며 뇌의 자극은 지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오감을 통한 아동의 지능과 창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주변에 널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오감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고 문구처럼 완벽하게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아동 요리를 빼놓고는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의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을 쓰게 되면 통상적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라 부르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의 오감 교육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이 하고 있는 블록이나 찰흙을 가지고 하는 놀이 프로그램들은 시각과 촉각을 만족시킬 뿐 청각이나 미각 후각을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요리는 말 그대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가지 감각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요리 활동을 통한 오감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 활동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 재료를 접하면서 오감각의 자극으로 지능 개발의 기초인 감각 훈련이 가능합니다. 맛,
아동은 요리 활동을 통해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이외에도 매운맛, 떫은 맛 등을 익혀 음식에 대한 이해와 맛에 대한 감각을 익힙니다. 촉감. 아동은 요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요리 재료를 만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의 자극을 피부 감각으로 느낌으로 인하여 촉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냄새. 아동은 요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요리 재료를 다루며 조리하는 과정에서 요리 재료들에 대한 다양한 냄새를 분별함으로 인해 촉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소리. 아동은 요리 활동을 통해서 조리를 하는 동안 재료를 다듬는 소리, 써는 소리, 조리하는 소리를 통해서 각 요리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을 이해합니다. 시각. 아동은 요리 활동을 통해서 요리 재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양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요리 재료 교육의 색깔과 요리하는 동안 변화되는 색깔에 대한 감각을 익힙니다. 조절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영아기에는 아동의 신체가 몰라보게 쑥쑥 자란다. 그러나 아동기에는 신체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다. 다시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에는 또다시 성장 급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아기에는 신체의 성장이 급속하게 일어나지만 운동 기능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동기가 되면 운동 기능도 더욱 강화되고 정교하게 발달합니다. 아동의 성장 속도와 신체의 크기는 개인차가 큰데 이것은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가 되면 신체와 체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근육이 성장하는 신체에 적응하느라 근육이 당기는 듯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장통이라 합니다. 신체 조절이란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아동기에는 우선 근육의 성숙과 병행하는 힘의 증가로 아동은 점차 빨라지고 강해지고 민첩해집니다. 뛰기, 신호에 대한 반응, 짧고 빠른 동작의 연결 등의 운동 속도도 아동기를 통해 점차 증가합니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오늘날 아동이 과거에 비해 앉아서 하는 활동의 비중이 높고 아동이기에 충분히 발달되어야 하는 운동 기술의 부족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활동적인 생활 스타일은 고혈압이나 아동 비만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 근육의 성숙과 힘의 증가는 통합 능력과 조절 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아동이 뇌에서는 명령하지만 손으로 표현하기까지에는 원활하지 못할 뿐더러 결과가 원하는 대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신체의 발달은 신체의 크기 성장과 신체 조절 능력의 향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의 크기 성장이 양적인 발달이라면 신체 조절 능력 발달은 질적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크기 성장에는 적절한 영양과 적절한 휴식, 적절한 활동이 요구됩니다. 신체 조절 능력의 향상은 주기적인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아동이 신체를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우선 밥 먹기도 스스로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음식 씹기, 양팔을 움직이기, 양다리를 움직이기, 목을 움직이기, 몸통을 움직이는 것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엔 근육과 뼈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활동, 뇌활동, 신경활동, 근육과 뼈의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옆으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옆으로 움직여야겠습니다. 라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의 활동이 일어나고 아주 짧은 시간이 신경과 근육과 뼈의 움직임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일어난다. 아이가 물건을 잡는 것을 보면 처음에 서툴다가 점점 익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체 조절의 발달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체 조절 능력의 발달에는 의지의 개입, 능동적 정신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아동 요리는 다양한 요리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자극을 뇌에 전달하게 되고 신체적으로 명령을 하여 움직임이 일어난다. 결국 아동기에는 적정한 신체 훈련을 통해서 대근육과 소근육의 조화, 뇌와 신경회로의 손의 협응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한 훈련은 아동의 요리 활동을 통해서 적절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요리 활동은 아동의 신체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근력 지구력 조정력 등의 발달과 또한 심폐기능과 근력 등 신체 능력의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아동기의 식습관과 신체 활동은 건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에게 요리 활동은 아동의 신체 기능에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째는 요리 활동을 하면서 요리에 사용한 요리재료의 중요성과 요리재료별 영양가 및 신체와의 관련성을 알게 되어 신체를 골고루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어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요리 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신체 기능이 골고루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요리 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신체 기능이 발달하는 것을 연계해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근육 조절 능력. 아동은 요리 활동을 통해서 썰기, 씻기, 정리하기, 반죽하기, 운반하기 등의 요리 활동을 통해서 대근육의 기능이 발달됩니다. 소근육 조절 능력. 아동은 요리 활동을 통해서 빚기, 만들기, 깎기, 조각하기, 그리기 등의 요리 활동을 통해서 소근육의 기능이 발달됩니다. 협응력. 아동이 요리 활동을 하게 되면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재료를 자르고 붙이고 닦고 조합하고 조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눈과 손의 협응력이 길러집니다. 정밀성 증가. 밀가루 반죽하기, 쿠키 만들기, 경단 만들기 등을 통해 우리 몸의 정밀한 동작을 자극시켜 정밀한 동작을 강화하는 기능이 발달함. 삶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아동기는 체표면적당 대사가 활발하여 물리적으로 성인과 똑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기초 대사량이 성인보다 높습니다. 성장 발육이 왕성하고 활동량이 많아 열량도 많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식사의 양과 함께 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그 나이에 맞는 열량과 영양소의 양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표준 수치에 반드시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5대 영양소는 아동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그 외 미네랄, 비타민, 물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돕는 영양소들입니다. 유아기가 전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또한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발달 역시 크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발달과 정서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 영양은 음식 섭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식사는 성인이 먹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되고 이때 형성된 아이들의 식습관은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바른 식생활의 지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동 요리는 아동에게 요리에 사용하는 식자재의 중요성과 식자재별 영양가 및 신체와의 관련성을 알게 되어 건강을 위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어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진단이란 아동 요리 지도사가 아동의 상태를 보고 아동이 처해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분석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 요리 지도는 생활의 일부분이면서 내면 세계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요리 작품에 나타내게 됩니다. 자신의 정서 상태는 물론이고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을 요리를 만드는 아동 요리 지도나 작품에 반영하게 됩니다. 요리 활동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인 발달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요리 활동을 보면서 요리를 하는 아동의 손동작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동의 대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대근육의 발달 정도와 근력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리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정확하고 정밀한 동작을 소화해낸 것을 보고 소근육의 발달과 조절 능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으로 본 것을 손에게 내리는 명령의 일치도에 따라 아동의 협응력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 활동 중에 요리 재료가 주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의 오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아동의 신체적인 민감성이나 좋고 나쁨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언어 능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아동이 다양한 언어의 구사와 많은 수의 표현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아동은 요리 활동을 하면서 요리 재료와 요리 방법에 대한 대화를 요리 활동사화하게 됨으로써 단어의 사용과 어휘 사용에 대한 상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 활동에서 만들어진 요리 작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지적 능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적 능력은 IQ라고 하며
프랑스의 에이리네는 지능 검사를 보면 수리력, 추리력, 논리성, 인과관계의 파악, 공간지각 능력, 암기력 등을 합쳐 IQ를 측정하기 때문에 지적 능력은 이들의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능력이 높다고 해서 모든 분야가 다 높은 것이 아니고 전부 높은데 한 분야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분야만 높고 나머지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요리 활동은 아동에게 요리를 통해서 요리 재료의 수를 세고 계량하면서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리 활동은 아동에게 요리를 통해서 요리 재료의 수를 세고 계량하면서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 1컵, 2컵으로 수를 세고 쌀 100g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빼고 더함으로 인해서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른 건미역이 뜨거운 물을 만남으로써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요리 재료의 조리법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진단할 수 있다. 잡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면, 쇠고기, 오이, 석이버섯 등이 들어가듯 완성된 요리를 통해 사용된 요리 재료를 추리할 수 있으며 만든 작품을 만든 배경이나 목적을 설명하는 데서 논리성을 진단할 수 있으며 작품을 만들면서 공간지각 능력을 진단할 수 있으며 요리활동사의 요리활동에 대한 설명을 기억하는 데서 암기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동의 사회적 능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란 아동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아동의 근본 성질, 인격, 소질이나 능력, 대인관계의 원만성 따위를 말합니다. 아동의 요리활동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아동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를 편성해서 공동으로 어울려서 요리활동을 하도록 하게 되면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질, 인격, 소질이나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이 자연스럽게 표출됩니다. 따라서 아동의 요리활동은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요리활동을 하다 보면 아동의 참여도나 협조성을 통해서 사회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서란 비교적 강하게 단시간 동안 계속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즉 아동의 걱정, 불안, 흥분, 흥미, 욕구, 두려움, 무서움, 실험 등의 감정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동은 요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리 과정이나 작품의 아동의 정서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특히 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 요리 활동은 더없이 좋은 정서 표현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빵 위에 부모 얼굴 그리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그리는데 비하여 싫어하는 사람은 작게 그리는 것을 보고 부모 중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리활동 자체가 진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성별, 나이, 크기에 따라서 재미있어하는 요리가 무엇인지, 맛있어하는 요리 재료는 무엇인지, 어떤 조리 방법이 좋은지, 요리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면 더욱 효과적인 요리활동 및 요리활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